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라클 뷰 그리고 시퀀스 신호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이블과 흡사한 오브젝트인 뷰의 개념과 생성 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순번을 반환하는 시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이제 각자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이 객체에 대한 동의어를 만드는 신호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나 다른 뷰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뷰를 구성하는 테이블에 담겨 있지만 마치 테이블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테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뷰를 참조해서 이제 새로운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퍼블리셔가 대한미디어인 것만 참조를 해서 뷰를 V북이라는 뷰를 만들었습니다. 이 뷰처럼 이제 테이블처럼 사용을 하지만 테이블과 달리 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다음 같은 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제 원래는 퍼블리셔가 대한미디어 그리고 플레이스가 15,000 이상인 것을 엔드 조건으로 묶어서 불러와야 하는데 여기선 뷰를 불러올 경우 플레이스가 15,000 이상인 데이터만 불러오도록 해서 이제 조건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뷰입니다. 이 뷰를 사용하면은 앞에서 엔드 조건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질의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여러 테이블의 조인과 그룹 바이 같은 복잡한 쿼리를 뷰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다음에는 이 저장한 뷰의 정보만 가져와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위에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일단 위에 박스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이렇게 셀렉트 문에 있는 복잡한 쿼리문을 이 VW 오더 뷰에 저장을 시켜 놓어서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VW 오더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뷰 책이라는 뷰를 생성하고 컬럼 이름을 책 번호, 책 이름, 이제 출판사, 가격으로 지정을 해서 영어가 아닌 한글로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뷰를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북 아이디어 같이 만약에 가격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북 네임이랑 출판사 두 개만 이용을 하여서 뷰를 생성을 하면은 생성을 하여 유저 1과 유저 2의 이제 셀렉트 권한,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저 1과 유저 2는 이 뷰만 참조하고 원본 데이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가격 정보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는 북 테이블이라는 데이터에서 북 네임과 퍼블리셔를 이용하여 만든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음,
북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더라도 이전에 만들었던 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뷰와 복합 뷰가 있습니다. 단순 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 뷰는 이제 말 그대로 한 테이블에서만 데이터를 얻는 것이고 복합 뷰는 단순 뷰 반대로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의 하나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참조하여 뷰를 만든 것을 단순 뷰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 뷰는 조건에 따라서 DML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스 곱하기 0.9 이런 식으로 산술 표현식처럼 정의가 돼 있으면은 이제 DML 작업이 불가능하고 그룹 함수나 그룹 바이저를 포함한 경우에도 DML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복합뷰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만든 뷰입니다. 보시면은 오더 테이블과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뭐 오더 아이디, 커스터 아이디, 네임을 참조하여 오더 뷰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뷰는 두 개의 테이블을 참조했기 때문에 복합 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인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브 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브 쿼리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SQL문 안에 이렇게 하나의 SQL문 안에 메인 쿼리와 메인 쿼리 안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중첩된 질입니다. 네, 보통 데이터가 대량일 때, 뭐 데이터가 모두 합쳐서 대량일 때는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연산하는 것보다 조인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공급해주는 이제 서브 쿼리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서브 쿼리의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입니다. 서브 쿼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절에 사용이 되고 이렇게 단일 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하고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하고 스칼라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문과 또는 업데이트 셋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별로 총 구매한 책의 가격을 검색하는 쿼리인데 이처럼 셀렉트 절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예제를 잠깐 보시면은 원래 프롬절에 여기 프롬절에 원래 앞에는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원래는 프롬절에 테이블 이름이 와야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명 대신 이제 여기 이 위치에 서브 쿼리가 있는 것을 인라인 뷰라고 합니다. 이제 인라인 뷰는 이 쿼리가 SQL 문이 실행하는 동안에만 뷰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뷰는 스키마 객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첩 질의는 웨어절에서 주석 질의가 사용되는 것을 중첩 질의라고 하는데 이제 아래 표
같이 평균 주문 금액이 평균 주문 금액 이하의 주문의 주문 번호와 금액을 찾는 질이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들어있는 것을 중첩질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는 뭐 비교 집합, 함정 존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직접적으로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오더 뷰라는 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뷰 한 다음에 여기 오더 뷰, 이제 만든 뷰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 만약에 오더 뷰가 있다 만들기 전에 원래 있었다면은 or 리프레이스 옵션을 사용해 주어서 원래 있던 뷰를 대체하여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에 따른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주고, 만약 뷰를 만들 때는 컬럼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알리아스 자리에 컬럼명을 지정해줘서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을 달아서 뷰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뷰를 생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있는 뭐 북인 음, 네, 카톡방에 보내드렸던 뷰를 만드는 아니, 테이블 만드는 걸로 일단 테이블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 커스터머 오더스의 테이블을 만들어 준 후 각각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블 자료는 카톡방에 한번 공유 들었는데, 제가 채팅방에 한 번 더 공유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생성을 해주고, 데이터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스가 만 이상인 책의 제목과 출판사만 참조하는 뷰를 만들어 줄 텐데,
크리에이트 뷰, 그리고 그 뒤에 뷰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에 따른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뷰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뷰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테이블 구조할 때처럼 이 옵션의 커맨드를 사용하여 뷰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만든 뷰의 구조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임 들어갔던 컬럼들 그리고 타입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뷰를 저장하는 딕셔너리 중 이제 유저 뷰를 조회해 보면은 방금 뷰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이제 셀렉트 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북 이름, 뷰 네임, 방금 저희가 만들어줬던 북 리스트 뷰와 그 안에서 작성을 해줬던 셀렉트 문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유저 뷰즈 딕셔너리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뷰 이름을 지정을 하고 따로 뷰열의 이름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뷰 이름 옆에 이름을 별칭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만든 뷰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컬럼 이름을 지정해 줬을 때처럼 북과 북 네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뷰를 수정을 해주기 위해 5월 리플레이스 옵션을 활용을 할 건데 이제 북 리스트 뷰에 새로운 북 리스트 뷰 컬럼에 새로운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컬럼도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뷰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이름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뷰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서 만들었던 여러 개의 테이블, 오더, 커스터머, 북 테이블을 세 개를 한 번에 참조하는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만든 복합뷰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이제 채팅방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만든 뷰가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됐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 한 번 더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금 지정해 주었던 컬럼들의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세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뷰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뷰를 삭제하는 쿼리인데 뷰를 삭, 만약에 뷰를 삭제할 경우 이제 뷰를 삭제를 해도 실제 데이터가 아닌 셀렉트 문만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뷰를 삭제해도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가 삭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이 VW 오더스 뷰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뷰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뷰에 대한 설명과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시퀀스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개념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순번에 반환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시퀀스라고 하는데
보통 PK 값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이 하나가 추가될 때 글 번호를 매겨야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100번까지 글이 생성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글이 추가가 되었을 때 글 번호가 100일로 하나의 로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100일이라는 숫자를 얻으려면 기존 글 번호에서 가장 큰 값에서 플러스 1 하는 로직을 이제 어딘가에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시퀀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로직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로우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유저 1이 시퀀스를 생성을 해서 유저 2에게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주면은 유저 2도 유저 1이 만든 시퀀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문 번호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 때는 이제 시퀀스 그리고 크리에이트 시퀀스 그리고 주문 번호 그리고 번호에 대한 시퀀스 이름을 써주고, 주문 번호는 이제 시작값이 있고 증가값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 윗에 시작값을 적어주고 증가값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10개의 반을 배정할 때 이제 이러한 시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맥스 밸류에 10을 넣어주고, 네, 사이클을 지정해줘서 이제 1부터 10까지, 그리고 다시 10이 최대 맥스 밸류에 도달하면은 다시 1로 돌아가서 순차적으로 반을 효율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는 유저가 관리하는 메모리 값에 미리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 트랜잭션이 많을 때 이런 캐시 옵션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퀀스를 생성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해서 시퀀스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퀀스를 생성을 했을 경우에 1부터 3 간격으로 이제 맥스밸류 100까지 증가시키는 시퀀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시퀀스 이름 넥스트 밸류를 해주면은 처음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1, 그 다음에는 4 이런 식으로 3 스타트부터 3 간격으로 증가가 되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한번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퀀스를 직접 생성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밸류를 해주고, 시퀀스를 생성을 해준 후 시퀀스의 넥스트벨을 활용하여 시퀀스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저희가 스타트 값을 1로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1이 1을 발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은 증가를 3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4라는 값을 반환해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벨을 계속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3 단위로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퀀스의 다음 값이 아닌 이제 현재 몇 번째 시퀀스가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퀀스 넥스트 벨을 활용하여 10까지 증가를 마지막 받은 값을 10이기 때문에 이제 컬 벨을 하면은 지금 10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이 옵션은 현재 시퀀스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넥스트 벨이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었어야지 된 후에 실행을 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이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앞에서 실습했던 현재 넥스트 벨이나 풀 벨을 확인할 때 셀렉트 절을 바로 쓸 경우 그리고 셀렉트 다음에 값을 가져와서 바로 인서트할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번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더 넘버에 대해 시퀀스를 만들고 밸류 값을 바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서트 할 때마다 자동으로 값이 할당돼서 하나씩 만약에 하나 증가라고 했다면은 하나씩 증가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시퀀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시퀀스를 넣어서 실습을 해볼 텐데 이제 이 실습은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퀀스를 생성해서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시퀀스를 생성을 하기 전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